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내 얼굴이 좀 뒤에 빛이 있어 놓으니까 조금 흐릿하고 어둡게 나오네요. 그죠? 음, 그래도 뭐 내 얼굴 보고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얼굴이 있는 게 낫죠? 아예 얼굴을 없애버릴까요? 그래도 얼굴이 있는 게 좀 낫죠? 어, 뭐, 혹시 얼굴 없이 그냥 PPT만 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뭐 PPT만 띄워도 됩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래도 교수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 싶어서 제 얼굴을 띄워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을 합니다. 인지심리 치료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의 인지심리 치료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것을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번스 박사의 인지행동 치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적 이해 전략 그리고 유머를 활용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 생각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 내용을 다시 조금 요약하자면,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털이 있다. 털을 스키마라고 한다.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모든 사람은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편집하며 이해한다. 그러니까 계속 함수 fx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어떤 것이 인풋되면 이 함수 fx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틀이에요, 틀. 틀. 사람은 스키마, 어떤 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재산출, 그러니까 편집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should thinking이었습니다. should thinking. 이게 should thinking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should하고 must 내지 have to, 미국 사람들은 거의 must나 have to를 쓰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하러 좀. must나 have to는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must나 have to는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쓰는 것을 제가 제 기억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말을 할 때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should를 씁니다. should, you should,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이 should thinking이 나온 거예요. 이 또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어를 배울 때는 should 말고 must가 있는데 must가 훨씬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must나 have to를 잘 쓰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must나 have to는. 그 대신에 should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you should. should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또한 이것이 뭐냐면 의무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should thinking.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should thinking. 그래서 너무도 이 should thinking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should thinking에 중독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저 상황에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해야 하지, 이런 should, not should,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렇게 해야지, 반대로 나도 그래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다 보면 너무 이런 거 업무적인 거 생각이 강해지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무적인 should thinking은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 법적, 과학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should thinking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왜? 그건 도덕적, 법적인 문제니까. 물론 이것도 요즘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이 여러분 퇴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준, 요즘은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슈드 싱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래 절대적 기준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도덕적이나 법적이나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슈드 싱킹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해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상황은 주관적으로 열린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라는 식의 슈도 띵킹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우울감, 불안감,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냥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아니 천천히 할게요. 말을 천천히 한다고.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should thinking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심지어 수치심, 이런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수업, 지난주부터 수업에 내용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수업의 주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치료로서 인지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 치료가, 우울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당연히 뭐 정신분석적으로 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뭐 하다 여러분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로 당연히 이러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상심리학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이 인지심리학이기 때문에 인지심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지심리로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상심리학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심리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상심리학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질병들은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은 거의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물 치료와 더불어, 또 말이 빨라지고 있네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 치료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병행될 때에 훨씬 더 여러분 효과적으로, 정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는 말 그대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 약물 치료 플러스 우리 심리적 상태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지심리학 이 치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불안감,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이 되어지면 지금 자신이 병이다 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이나 우울함이 심한 그런 환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톡백이나 셀프 토크를 가급적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뭐뭐 해야만 해, 너 왜 그랬어, 이런 것을 조금 뭐뭐 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아이고 못했네, 이런 것이 should 대신 prefer, 아이고 뭐뭐보다 뭐뭐이 좋았을 텐데 내가 못했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 뭐뭐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역시 난 바보야, 뭐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울감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환우들은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고르는 내면의 목소리, 너는 나약해, 너는 무능해, 너는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없어, 이런 목소리를 한 명의 인격체로 간주하면서 그 인격체에게 자세히 무슨 이유 근거에 의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반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리포터 여러분 숙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와 대화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하셨죠? 하셨겠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이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가령 내면의 목소리가 홍길동, 너의 기말 리포터 엉망이야. 아마 교수님도 너에게 낮은 학점을 줄 거야. 라고 공격해 올 때는 그래. 나도 내 기말 리포터가 죄송합니다. 그다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엉망이고 형편없는지 알려줄래? 그래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쓸 테니까 반문하며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사람에게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부정적 목소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 문제 때문에 나를 그토록 공격하고 비난하는지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도전하고 반문하며 대화하다 보면 쓴소리를 내뱉던 내면의 목소리도 점차 꼬리를 내리고 그 목소리가 내게 내뱉던 독설도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 결국 자신감과 여유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번스 박사가 주장한대요. 아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강추해줘, 강추. 정말로, 강추.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걸 한 건데요. 노트가 있다면, 나와 내 안의 부정적 목소리 간의 대화를 한 줄씩 적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뭐, 숙제로. 사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한 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반문하기 계속해서 자기와 자기 자신 간에 이걸 끝까지 계속해서 토론해 보는 거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보세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도전하고 저항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면 사실 뭐 극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내가 이야기 안 했나요? 이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상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모든 키워드 있는데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힘의 싸움입니다. 이 에너지, 힘. 다른 말로 리비도가 되겠죠. 그리고 리비도. 힘의 싸움입니다. 힘의 싸움. 어떤 에너지가 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강하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잘못된 에너지가 훨씬 강해요. 부정적 에너지가 훨씬 강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어떤 긍정적 에너지, 또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도전하고 저항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상담사의 역할인데, 사실 조금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사실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조금씩 이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더 키우는 것이 사실 상담사의 역할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너지 힘이 없는 사람한테 해봐 그러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계속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트에, 정말 노트에 적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누구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쉽죠,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주고받으면 되니까. 근데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인격이 서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두 인격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적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두 인격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일기라도 좋고, 그냥 뭐 스토리텔링처럼 그냥 막 주저리 적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어도 좋고, 뭐 하여튼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는 거예요.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적다가 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계속 훈련되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노트에 적는 것에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에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다가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만 적을 확률이 높아요. 이 슈더 띵킹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바보같이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죽고 싶다, 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적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것만 적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인식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 하루 성공한 거, 잘한 거,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거, 그걸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냥 적으라 그러면 대부분 그냥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적기 쉬워요.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냥 막 적다 보면, 죽고 싶다, 뭐 죽여 부르고 싶다, 뭐 나쁜 놈, 뭐 하다네, 뭐 그런 생각, 그런 것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만 적고 있던 것을 늘 만약에 느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치료가 빠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적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거 적어봐라. 긍정적인 거 적어봐라. 사실 제일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계속해서 그렇게 적어가면서 서로 대화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아니라 할지라도 쭉 적으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게 참 의미 있었고 좋았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정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뭐 육체의 병이든 감기든,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면 사고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적어보라. 긍정적인 것을 적어보라.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난 시간의 내용을 그냥 1시간 동안 해버렸는데, 뭐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이건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계속, 이번 주도 이거 숙제내면 되겠네. 계속해서 여러분 해보시라 라고 하는 것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양적 이해 전략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